네. 이주연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매주 목요일에는 정치 수사대 코너로 여러분을 만나고 있죠. 정치 수사대를 오늘의 정치 수사대를 이끌어 주실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이종훈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여전히 변함없이 복귀왕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복귀왕입니다. 네. 자, 원래 복귀왕 의원님의 상대가 이제 김용남 전 의원인데요. 수원시장 출마로 오늘부터 출연이 좀 어렵게 됐습니다. 복 의원님은 이번 지방선거에는 나가시지 않는 거죠? 네, 응원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대신해서 이종훈 시사평론가가 자리를 같이 했습니다. 자, 시작해 볼까요? 자, 오늘 윤석열 정부의 첫 국무회의를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 청문 보고서 채택이 안 된 이상민 행안부 장관 후보 또 박진 외교장관에 대해서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강행. 일단 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안 됐으니까 강행이라는 표현이 맞겠죠. 자, 평가를 이종훈 시사평론가부터 먼저 해주시겠어요? 네,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추경안 관련해서도 당장 국무회의 개최를 해야 되는데 민주당 쪽,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시절에 임명된 그 국무위원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네. 국무회의도 온전하게 열 수가 없고 지금 상황이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물론 이제 속속 이제 청문 보고서 채택도 되고 하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빨리 국무회의를 완성체로 만들어야 하는 거죠. 그런 이제 아무래도 좀 시간에 쫓기는 그런 예. 마음 예. 이런 것도 좀 작용을 했을 것이다. 그리고 당장 또 해야 될 일이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예. 손실보상과 관련한 추경안 같은 것들 처리를 하려면 좀 원활하게 국무회의를 진행해야 될 필요성 예. 그런 것들 때문에 일단 이렇게 한 것으로 네.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자, 복 의원님. 예, 그런 측면이 있다라고 인정을 하면서도 또한 이상민 행안부 장관 후보자는 이제 대통령과 고등학교 동문이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부터 아들에 대한 특혜 의혹이 있고 그리고 박진 외교부 장관 같은 경우에도 자녀 부분에 대한 어떤 의혹이 해명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청문 보고서 채택을 못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었는데 상대적으로 국민적 동의가 좀 있을 수 있는 이 두 분을 먼저 임명 강행을 한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 동시에 지난 문재인 정부가 21대 국회 들어서 다수가 되기 전까지 사실 청문 보고서 채택을 안 해줬거든요. 지금 만약에 임명한 두 분 같은 경우에 문재인 정부의 장관 후보로 나왔다라고 하면 낙마입니다. 낙마 대상. 그런 정도의 흠인데 과거에 노무현 정부 때의 그 국무위원들 후보와 이명박 정부 들어서 그 국무위원들 후보 이렇게 보면요. 노무현 정부 때 다 낙마했던 사유가 있는 사람들 이명박 정부 때 가서는 사실 위장 전입이라든지 부동산 투기라든지 이런 것들 거의 없는 사람이 없을 정도여서 그런 부분들 다 통과가 이렇게 됐었어요. 그래서 이번도 대통령의 권한으로 임명 강행은 하나 국회와의 협치와 그리고 후보자를 추천을 할 때 그러한 검증을 좀 더 면밀히 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을 좀 가져보고 동시에 문재인 정부 때 임명동의안 청문 채택 보고서 안 된 후보를 강행했다라는 네. 비판의 말은 이제 국민의힘에서 못하게 되지 않겠나 이렇게 전망합니다. 예. 네, 일단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또 그냥 넘어갈 수가 짧게 없네요. 짧게 해주시죠. 예.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아시다시피 임명 강행 사례가 역대 대통령 중에 최다를 기록하셨잖아요. 예, 무려 34건. 예. 그러니까 그 전 직전 이제 박근혜 정부 때에 비해서 또 훨씬 많고 그랬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그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도 더 철저하게 지키겠다라고 하셔놓고 뒤로 갈수록 네. 강행 사례는 더 늘어나기만 했다. 자, 그래서 사실은 이게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도 좀 이제 그런 것도 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지난 정부에서 이렇게까지 했는데 네. 그러니까 이 정도 부담 해도 없이 부담이 강행했다. 그게 당장은 예. 아마 한 30명 강행하기 전까지는 조금 부담을 안 느끼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 잘못된 부분으로 비판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우리 국민들에게 신뢰를 높일 수 있다라는 마음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근데 진짜로 부담을 느낄 부분이 있어요.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강행을 할
것이냐 이거 아직 명확하게 방향이 잡히지 않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청문 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한 경우에는 네. 대부분 임명 강행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보면. 그래서 저는 이 세 분에 대해서도 이미 임명 강행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아닌가. 하지만 그러니까 원희룡 후보자, 정호영, 박보균 후보자 이 세 그렇습니다. 명을 얘기하는 이 세 분 같은 경우에는 정의당에서 올려놓은 데스노트에 다 포함된 분들 아닙니까? 그 가운데서 정호영 후보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 당내에서도 걱정이 많고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안 된다라고 이미 규정을 해놓고 있는 후보인데 아직까지도 살려놓고 있고 청문 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한 것이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것이 다른 분들 임명을 하면서 나중에 이분을 낙마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어떤 수계산 속에서 나오는 행위인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네. 사실 박보균 후보의 어떤 친일 관련된 어떤 걱정 그리고 네. 원희룡 후보가 사실 이분이 전형적인 선거 과정에서의 내로남불 아니었느냐 본인의 네. 법인 카드라든지 그리고 개발 사업에서의 특혜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부메랑을 맞고 있는 것인데 이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잠시 더 국민들의 반응을 보고 결정하겠다라는 것 같고 그 과정에서 국회와의 어떤 협치나 타협 이런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기대를 좀 해요. 근데 제가 요즘 만나는 국민의힘 쪽 분들 또 패널로 나오시는 분들 보면 협치는 없다라고 먼저 이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래요? 먼저 그런 얘기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이 꽤 계십니다. 그래서 협치는 없다. 예, 협치 그분들이 말하는 검수완 박법, 네, 이미 다 틀렸다, 강 건너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협치를 하자라고 처음부터 끝까지 손을 내밀어야 될 당사자는 대통령과 여당인 겁니다. 그래서 협치를 위한 노력을 이 장관 임명 과정에서도 보여주기를 국민들도 기대하지 않겠나 싶어요. 보기 의원께서는 뭐 정호영 후보자뿐만 아니라 이제 원희룡 또 박보균 후보까지 얘기하는데 근데 가장 큰 부담은 역시 정호영 후보자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냐 하면 이건 그냥 민주당이 단순히 시비 거는 그런 차원을 조금 넘어섰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임명을 강행할 경우에는 자칫 이게 국민하고 그냥 맞서는 상황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뭐 지금 더불어민주당 또 문재인 정부도 사실은 국민들하고 맞서서 손해 많이 봤잖아요. 그러니까 국민하고 맞서는 행위는 뭐 임기 초반이든 임기 후반이든 사실은 굉장히 피해야 될 그런 상황이다. 더군다나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 지금 초반 국정수행 지지율이 그렇게 높지 않단 말이에요. 네. 자, 그런데 이거 사실 빨리 끌어올려야 됩니다. 그래야 본인의 국정수행에도 탄력이 붙고 또 이제 지방선거에서도 그래도 뭐 나름 선전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되는 건데 그냥 뭐 국민 정서에 어떻든 나는 그냥 내 길을 가겠다 이런 식으로 가서는 이건 뭐 거의 자살골 넣는 상황이나 다름이 없다. 이제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도 고민을 상당히 하고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근데 이제 타이밍의 문제인 거고 그다음에 이제 민주당이 요구하고 있는 분들이 지금 5명이나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절충을 하기까지 또 인사청문회 또 다 끝나야 이제 몇 명이 과연 이제 탈락 대상으로 지금 저쪽에서 꼽고 있는지도 좀 봐야 되고 그래서 일단은 뭐 재송부도 하고 이런 그런 절차는 지금 다 밟아놓은 상태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판 저울질은 분명히 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뭐 쉽게 어쨌든 임명을 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속보가 들어온 게 있어서 잠시 좀 전해드리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합참에서 발표한 내용인데 오늘 북한이 또 동해상으로 미상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하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자, 올해 들어서 16번째 지금 탄도미사일 무력 도발을 하는 건데요. 자세한 내용은 또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이제 북한에서는 코로나19가 발생을 해서 이제 중대 위기다라는 것까지 발표를 했다고 하던데 여기에 또 이제 탄도미사일까지 또 추가로 발사를 했네요. 네, 관련 내용 또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인사 문제 관련한 내용인데요. 김성회 비서관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김성회 대통령실의 종교 다문화 비서관이 과거 SNS에 쓴 글을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또 어제 사과글을 올렸는데 이거 역시 또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먼저 보기원부터 얘기를 좀 해주시겠어요? 공격 먼저 하고 방어하시라고. 예. 예, 뭐 주요 발언이 그거죠. 우리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 대해서 박근혜 정부 때 불가역적 협약 네. 이것이 큰 문제가 되었고 비판이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받기 어렵다라고 했던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 한 말이 그러면 위안부 밀린 화대를 달라는 거냐라는 말을 했어요. 네. 이거 정말 우리 국민을 모욕하는 일인 거죠. 그리고 뭐 어떤 역사적인 근거를 갖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조선시대 때 거의 40% 가까운 여성들이 양반들의 성노예였다. 네. 이런 그 여성 비하 발언 역사적으로 검증된 것이 아니거든요. 순전히 인구 통계로 해서 노예 인구가 그 정도다라는 것으로 해서 뭐 발언을 했던 것이고 또 뭐 하나가 우리가 인권 의식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 자리 아닙니까? 종교 다문화 비서관이에요. 없던 네. 거를 만들었고 네. 여기는 다양한 종교적 갈등과 다문화가 우리 사회 속에서 잘 착근될 수 있도록 일종의 스펀지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한 편에 서서 일을 하면 안 되는 것이고 모든 사람들의 편에 서 있어야 되는 자리인데 이 사실 동성애자 관련해서 물론 이것을 이분이 말한 성적 취향으로 봤을 때 네. 호불호가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아주 인권 감수성이 떨어지는 분이다. 지금은 성적 취향이라고 하지 않고 성적 지향이라고 합니다. 어떤 분은 네. 남자로 살면서 본인은 여자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네. 그런 것까지 다 우리가 통칭해서 성적 지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취향이라고 하면서 정신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세계적인 인권의 흐름과는 영 반대되는 분이죠. 그래서 이분이 이 자리에 추천받은 것은 이건 정말로 대형 사고다라고 생각해요. 네. 비서관에 대한 검증도 국무위원 검증과 똑같이 합니다. 언론 내용까지도 쭉 다 스크립하고 제보까지 다 받아요. 네. 저 같은 경우도 비서관 임명 받을 때 어쨌거나 저도 국회의원도 하고 시장도 했었기 때문에 수많은 언론들의 내용도 있었는데 그것까지 다 스크립해서 확인을 일일이 다 전화로 네. 하든지 네. 만나서 하든지 하거든요. 검증도 부실했다. 그런데 이런 정도 논란이 있는 분을 그 비서관으로 더더군다나 모를 수 없었다. 그런 얘기. 그럼요. 모를 수 없었던 것이고 혹은 알고도 임명했다라고 하면 더 큰 건데 문제는 이거를 한번 두고 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추이가 어떻게 굴러가는지. 네. 그러면 네 편 내 편 싸움에서 우리 편이 이길 것 같으면 임명하겠다라는 말로 들려요. 저는 이런 거는 차라리 이 비서관실을 신설하지 말든지 정말 이건 우리 국민의 인권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어떤 역사의식 이것을 네. 통째로 모욕하는 이런 행위라 그 전에 간첩 조작 사건에 사실 수사 검사였던 이시원 씨가 공직기강 비서관으로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공직자들은 이것을 두고 정권의 필요성에 의해서 어떤 또 공작을 벌일 수 있는 사람이 공직기강 비서관으로 간 것 아닌가 이런 걱정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이어서 두 번의 큰 사고인데 이번에 이 김성애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사고를 저지른 것이고 예. 이것에 대해서 사과하는 모습도 마치 이념적인 잣대를 들이대서 본인을 공격하는 것처럼 이렇게 사과하는 것이 그게 사과입니까? 싸움이지. 예. 저는 뭐 대통령실 그 인선과 관련해서 할 말이 참 많으신데 말이죠. 이게 지금 여러 가지로 문제점을 지적을 하셨는데 자 여기에 대해서 글쎄 이제 좀 윤 정부를 대신해서 좀 발언을 좀 해주셔야 되겠어요. 이종훈 평론가가. 그럴 생각 없습니다. 없어요? 네. 조금 전에 뭐 제가 마치 이제 이 방어 논리를 펼 것으로 네. 그렇게 예상을 하시고 지금 뭐 이제 공격을 뭐 나름 하셨는데 비판받아야 마땅한 일이죠. 네. 이거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뭐 비서관 되기 전에 뭐 실수로 그랬다. 예. 이것까지는 우리가 좀 그래도 양해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비서관이 된 이후에 SNS 글을 보니 이것도 또 어이가 없다. 근데 예. 일맥상통한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 사람이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추론하기에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고 체계를 가진 분이
뭐 그건 어떤 생각을 갖든 건 개인의 자유인데 그러면 공직자로서 적당하냐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 국민들이 이제 바라보는 관점일 거다라고 저는 보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확실히 이건 문제가 있는 인사인 거죠. 네. 사전 검증 과정에서 이게 안 걸러져서 그랬는지 아니면 검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는 문제가 안 될 거다라고 생각해서 뭐 임명을 한 건지 네. 아니면 조금 더 악의적으로 해석하면 오히려 이런 사람이 필요해서 데려왔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네. 어떤 의도로 데려왔건 간에 제가 보기엔 그렇게 좋은 인선이 아니었다라고 예. 생각을 하고 예. 지금이라도 이거는 빨리 교정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 사안 예. 역시 제가 보기에는 이거 자칫 잘못하면 국민하고 맞서는 상황으로 갈 수 있다. 예. 이렇게 봅니다. 뭐 김성애 비서관의 사퇴 이게 뭐 적절한 그렇죠. 해법이라고 그리고 보시는군요. 기본적으로 이 비서관들은 입이 무거워야 됩니다. 예, 예. 대통령이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 예. 메시지를 내는 거고 비서관들은 좀 그야말로 좀 숨은 뒤에서 대통령을 좀 도와주는 그런 조력자 역할을 해야 되는 거지 자꾸 이렇게 앞에 나서서 발언하는 거 문재인 정부에서도 탁현민 비서관이 좀 그 역할을 많이 했는데 예. 그거 별로 대통령 도와주는 거 아니거든요. 예. 예. 그리고 보 의원이 잠깐 언급했었던 이시호 공직기강 비서관 뭐 같은 생각을 갖고 계세요? 부적절하다? 뭐 그거는 좀 논란의 여지가 조금 더 있다라고 저는 네.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그 뭐 재판까지 다 끝난 사건이고 하기 때문에 이제 당연히 민주당 쪽에서는 이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요. 네. 아마 윤석열 대통령은 좀 다른 관점에서 접근을 하는 것 같긴 해요. 예, 그리고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논란의 여지는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 점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민주당의 또 오늘 대형 악재, 대형은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저 박완주 삼선 중진 의원의 제명이 있는데요. 이게 또 성비위 의혹, 성추행 의혹인데 말이죠. 이 얘기를 글쎄요. 보 의원부터 먼저 하시겠어요? 어떻게? 제가 먼저 매맞겠습니다. 우리 서로 요즘에 진영이 나눠져 있고 지지하는 정당이 다르면 막 우기기를 하는데 네. 아까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렇게 좀 서로의 입장을 객관화시켜서 표현하기 위한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건에 대해서 옹호할 생각 눈만큼도 없고요. 저도 민주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국민들에게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무릎 꿇고 사죄를 드려야 마땅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이게 근데 지난해 말에 이미 보고가 돼서 그동안 당 내에서 조사까지 해온 거죠? 지난 달입니다. 지난 달이에요? 네, 지난 달에 말에 이제 신고가 되어서 그 사이에 이제 진상 조사를 하고 예. 이 진상에 대해서 어쨌든지 간에 어느 한 개인에게는 굉장히 심각한 예. 문제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조사를 해서 그 조사가 이것은 객관적인 조사다라고 확인을 한 이후에 2차 가해가 되지 않도록 그 추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일절 함구를 하고 박완주 의원에 대한 제명 처리를 한 것이기 때문에 예. 저는 조금 더 빨리 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지금 네. 처리되는 과정에 대해서는 우선은 언론에서도 그렇고 2차 가해 요소는 아직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자극적이고 선정적으로 어떻게 누구를 이렇게 찾아 들어가는 언론이 좀 없었으면 좋겠고 네. 추가적인 어떤 궁금증 채우기 예, 이런 예, 것들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제명뿐만 아니라 향후에 국회 차원에서의 대응도 하겠다라는 입장을 현재 정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거듭 죄송합니다. 예. 보 의원께서 죄송하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건은 사실은 뭐 비판을 안 할 수가 없죠. 예. 그러니까 근데 또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파장이 사실 더 크게 느껴진단 말이죠. 그럴 수 있죠. 예, 신속하게 또 처리했다는 점에서는 또 어느 정도 평가를 해줘야 될 부분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신속하게 처리했다는 부분과 관련해서 약간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뭐 아시겠지만 여의도 정치권은 소문이 굉장히 빨리 도는 동네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 사안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큰 관심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뭐 추적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제가 이 사건 터지고 나서 주변에 약간 수소문을 해봤더니 이미 뭐 지난해 말 정도부터 지난해 말, 뭐 지난달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난해 말 이야기가 돌고 있었다. 물론 이제 당 차원에서 대응을 이제 하기 시작한 게 이제 지난달인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얘기들이 꽤 돌았는데 뭐 대선도 있고, 네.
예, 뭐 하다 보니 이제 이거를 조금 이제 그 잦아들기를 바랬는데 예. 이제 더 이상 그 손쓰기 힘들 정도로 이게 많이 퍼져버렸 모양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예, 그래서 제명한 이제 거다. 지금 사실은 아마 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차원에서는 그랬을 것이다라는 추정까지 나오고 있는데 뭐냐면 지방선거 끝날 때까지 그냥 이렇게 크게 안 번지고 이렇게 그냥 넘어가길 바랬는데 예. 이게 그냥 너무 터져버린 상황이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지금이라도 빨리 손절을 하자. 네. 이렇게 됐다라는 얘기도 돌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잘 추정이시니까요.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그 추정대로였다라고 한다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이 사안을 잘 대응을 했는지는 사실은 조금 의문이고 그러니까 차라리 지난 대선 지난 처음에 얘기 나왔을 때 그 무렵에 뭐 그냥 아예 그냥 빨리 처리를 하시는 편이 어땠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개인적으로. 근데 이분이 또 공교롭게도 또 안희정계로 좀 알려져 있는 인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국민들이 지금 이게 이렇게 되면 막 연상이 되잖아요. 네. 좀 한동안 잊고 있었는데 그 미투 운동의 그 별로 좀 좋지 않았던 불쾌했던 기억들이 확 되살아나는 거예요. 지금 상황 자체가. 그래서 사실은 민주당에는 굉장히 뼈아픈 그런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건 접수가 지난달 말에 된 건 맞고요. 그리고 당에 접수된 게 지난달 말이다. 접수된 게 그거고. 그래서 뭐 최대한 빨리 신속하게 하느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때려주시면 맞을지 됐으니까 맞겠습니다. 근데 지금 그 보좌관들이 이게 구성한 협의체가 있나 봐요. 민보협이라고. 민주당 보좌관 협의회.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제보가 최강욱 의원의 그 짤짤이 발언 이후에 지금 제보가 많이 들어왔다. 더 큰 성적 비도 제보가 됐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추가로 더 뭐가 나오는 겁니까? 그건 뭐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2차 가해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을 미리 예단해서 이런 것도 이때더라라고 추측하기는 어렵고 뭐 추가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저는 지난번에 양향자 의원의 건 같은 경우에도 보좌진의 실수임에도 불구하고 출당 조치를 시켰단 말씀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그런 비슷한 사례가 나오면 가차 없이 저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당에서 규정에 의해서 처리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런 사건이 터지면 터질 때마다 죄송합니다라는 말씀을 반복적으로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참 민주당에서 자꾸 이런 일이 반복이 돼서 좀 실망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글쎄 어쨌든 뭐 빨리 의혹이 없이 뭐 순리에 따라서 처리를 해 나가야 되겠죠. 자 오늘 정치 수사대 코너 함께 했는데요. 시간 관계상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훈 시사평론가 또 복기왕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